안녕하세요. 이슈 파이터 장진섭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우리 사회 이슈를 알아보고 그 이슈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해 주실 이슈 파이터를 초대하여 속속들이 알아보는 시간 이슈 파이터. 오늘의 이슈 파이터 대전 최고의 미남 변호사 조성천 변호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제 웃음도 안 나오네 그냥. 잘 미남 변호사가. 네. 안녕하세요. 믿거나 말거나 대전 최고 미남 변호사 조성천입니다. 네. 자, 오늘의 이슈. 와, 드디어 우리 이슈 파이터 1회 때 찍었던 내용을 네네. 가지고 2탄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네네. 대전 국민은행 강도 살인 사건. 네. 2탄. 지금 변호를 계속 맡고 계신 거죠? 네네, 이제 재판이 끝났습니다. 아, 재판이 네네. 끝났나? 이제 변호는 끝났나요? 네네, 그렇습니다. 아, 변호하기 힘드셨겠어요. 자, 그래요. 이제 한번 그 내용을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간 21년 동안 미제 사건으로 있다가 이제 뭐 눈부신 과학기술의 발전 그리고 뭐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되고 이제 미제 사건 전담 수사팀이 투입되고 그리고 끝까지 포기 안 했던 형사들 이 집념 이런 것들이 뭉쳐져서 이제 작년 8월 25일 날 검거를 한 것이죠. 예. 네, 그래서 이제 8월 27일 날 구속이 됐고 그 이후에 이제 지금까지 계속 재판을 계속 받아가지고 재판이 받았는데. 올해 1월 16일 지난주에 이제 재판이 종결됐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다음 1심이 결정이 된 건가요? 아니면 아니죠. 이제 재판이 끝나고 아직 선고가 남은 선고가 남은 네, 상태? 네. 아, 선고가 남았다. 네네. 그러면은 검찰에서 구형을 내렸겠네요. 네네네. 예. 어떤 구형을 내렸나요? 네. 일단 그 지금 범인이 2명인데 이 피고인의 입장이 지금 계속 틀려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은 처음에 이제 작년에 8월 25일 구속됐을 때 DNA로 잡힌 사람이 이정학이에요. 예. 이정학은 사실 빼도 박도 못 하잖아요. 그렇죠. DNA가 그렇죠.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정학은 처음부터 끝까지 재판 끝날 때까지 일관되게 자신이 범행 가담 사실 인정을 한 거고요. 이제 공범인 이승만은 DNA가 안 나왔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정학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이정학하고 이승만은 무덤까지 갈 때까지 우리 절대 불지 말자 이렇게 둘이 약속을 한 거더라고요. 아, 약속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승만은 둘이 또 사이가 안 좋다고 제가 그때 돈 나누는 과정에서. 네, 그런 것 때문에 사이가 안 좋아졌는데 하여튼 처음에 이제 그렇게 약속을 한 거였죠. 네네. 근데 이제 이정학이 잡힌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빼도 박도 못 하잖아요. 그렇죠. DNA가 나왔으니까. 공범이 둘인 건 확실한데 만약에 이승만을 밝히지 않으면은 애가 둘이거든요. 이정학 씨가. 지금 50대 초반이잖아요. 예. 죽을 때까지 못 나온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었죠. 아마도 뭐 그건 뭐 저희가 추측한 거니까. 네. 그래서 이정학이 잡혀가지고 공범은 이승만이다. 그리고 범행 전체적으로 다 계획하고 주도한 것. 그리고 이 사건 이전에 경찰관에 차로 쳐가지고 총을 총기 탈. 범행 얼마 전에 예. 총을 뺏어가지고 송천동이었나요? 그렇죠. 예. 네. 그것도 다 그 이승만이 지시해서 한 거고 음. 전반적인 범행을 지시한 건 다 이승만이고 나는 이승만이 시키는 대로 했다. 그리고 총을 쏜 것도 이승만이다. 근데 이렇게 자백을 했고 이승만의 존재를 이제 경찰이 모를 때예요. 이승만을 공범을 모를 때 이정학이 다 얘기를 한 거죠. 그랬죠. 그러니까 이승만 입장에서는 본인 입장에서는 억울한 거죠. 이 자식 이거 평생 무덤까지 가기로 했는데 내 이름을 왜 대? 얼마가 됐든 경찰이 돈도 모르는데. 나눠줬을 텐데 탈취한 돈. 그러니까 이제 돈 문제가 조금 이제 불가에 뭐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예. 네, 뭐 정확히 알 수는 없는 사안이고. 그래서 이제 이승만은 작년 8월 25일에 검거됐을 때 그리고 영장 심사할 때는 나는 너무 억울하다 그랬어요. 그랬죠.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 세상에 이렇게 억울할 때가 있냐? 이게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능한 일이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대전교도소에 가서. 아니 영장 심사할 때 이제 판사한테도 그렇게 네네네네.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 구속이 됐잖아요. 이제 증거가 있고 이제 이승학이 딱 지목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경찰 조사에서는 이제 자백을 한 거예요. 이승만 씨가 사실은 내가 했다. 그리고 그때 전 국민 앞에서 뭐 그랬죠. 얘기했죠. 예. 그런데 다시 또 검찰에 가더니 이제 범행을 한 건 맞는데 총을 쏜 건 내가 아니라 이정학이 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서로 미루는구나. 근데 이승만 입장에서는 지금 이 사건의 강도살인인데 형법 338조 강도살인인데요. 형이 사형하고 무기징역밖에 없어요. 어차피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승만 입장에서는 인정하면은
자기가 주범이고 자기가 총을 쐈잖아요. 네. 보나마나 무기 아니면 사형일 거 아니에요. 뭐 그렇죠. 그거밖에 그러니까 없기 한번 때문에. 해보자. 총을 쏜 건 내가 아니다. 이 주장을 핀 거고 예. 범행 전반적으로 짠 것도 내가 아니다. 음.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1월 16일 날 재판을 끝내면서 이제 검찰이 구형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승만에게는 사형, 사형. 이정학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한 것이죠. 어. 뭐 너무 당연한 거죠. 뭐 사형하고 무기징역밖에 없으니까. 네네네. 사형이나 무기징역도 법률상 감경이 가능해요. 음. 그 사형을 감경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무기 또는 20년 이상 50년 이하 징역이 되고 네. 무기징역을 감경하면 10년 이상 50년 이하가 돼요. 어. 그래서 이정학은 지금 이제 정상적인 가정을 꾸려서 애들이 초등학생이에요. 둘이 있는데 일남자가 네네네.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나가서 애를 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지금 50대 초반이거든요. 네네네. 죽기 전에 나와야 된다. 네, 50대 초반이니까 나오려면은 무기를 받으면 사실 뭐 8, 90살까지 산다고 치더라도 사실 나오기 어렵다고 보여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이정학이 그런 머리를 쓰고 수사에 협조했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정학이 지금까지 취한 스탠스 자세는 예. 아 판사나 검사가 볼 때는 납득할 만한 뭐 그런 자세를 취한 것이기 때문에 예. 일종의 선처가 가능할 수 있다. 어쨌든 처음에 두 분 다 변호를 맡았다가 네. 이제 둘의 입장이 바뀌면서 네네네. 이제 이정학만 이정학만 변호를 했는데 네. 그 변호사님의 입장에서 아주 객관적으로 네. 그 이정학이가 맞나요? 어때요? 이승만이 총을 쏜 거예요? 그거가 뭐 그것은 뭐 제가 판단. 물론 판사가 그렇게 판사는 벌써 이승만이 쐈다라고 인정을 해서 사형을 구형을 한 거잖아요. 검사. 검사죠. 검사. 판사는 아직 판사는 판단 안 내린 네. 거고. 검사는 그렇게 본 것이죠. 예. 본 것이고 일단은 제가 조심스럽게 이 사건을 맡았던 이제 국선 변호사에서 예상을 하면은 사형을 선고하는 건 우리나라에서 극히 이례적으로 그렇죠. 거든요. 사형을 선고하려면 대개 서너 명 이상을 죽이고 아주 잔인무도하고 극악무도하게 죽이고 이런 경우에 계획이 상당히 막 살인을 선고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제 아까 이정학은 무기징역, 이승만한테 사형을 구형했는데 한 단계씩 내려오지 않을까라는 다음 달 이제 17일 날 판결을 선고할 건데요. 2월 17일 날. 네, 그렇죠. 그날 3탄 하나요? 근데 하여튼 제 예상은 아마 이승만이 총을 쐈고 전반적인 범행을 주도한 걸로 인정된다고 하면은 이승만은 무기징역일 테고 이정학은 무기일 수도 있고 제 생각엔 징역 30년 정도가 있을 수가 있는데 수사에 협조하고 범행을 처음부터 끝까지 인정했고 이런 걸로 보면은 징역형 한 30년 정도가 맞긴 한데 이제 판사는 또 법적인 고려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 사건이 또 전 국민이 다 보고 있는 그렇죠. 사건이기 때문에 징역 30년 했다가 또 감당하지 못한 후폭풍이 또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둘 다 무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할 수도 네,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그 판사가 세 분이니까 세 분이 상의를 하겠죠. 그러면은 이승만은 거의 무기징역일 것 같고 이정학은 징역 30년 정도거나 무기일 텐데 그거는 이제 사회적 파장도 아마 고려할 것이다. 자, 그럼 그 이후에 또 뭐 항소도 할 수도 있고. 그럼 뭐 당연히 항소하겠죠. 이거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오나? 검찰 쪽에서도 당연히 뭐 이 사람들은 더 큰 벌을 줘야 된다라고 분명히 그렇죠. 이렇게 또 계속해서 싸움은. 왜냐하면 사형을 구형했는데 무기징역이 나왔는데 항소를 안 하면은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검사도 항소할 것이고 피고도 항소할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은 어차피 이제 2심, 3심까지 가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 조성천 변호사님은 조심스럽게 네. 근데 예상이 상당히 잘 맞아요. 그때 촉법소년 맞죠? 촉법소년 깜짝 놀랐습니다. 네. 아주 몇 살까지 정확하게 다 맞췄죠. 우리 다른 장기 미제 사건들이 있어요. 지금 그런 것들 앞으로도 이제 전반적으로 과학 기술이 발전되기 때문에 이제 잡아낼 수도 있다. 그 은행 강도 살인 사건처럼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어떤 사건들이 아직도 미제로 있는지 몇 가지 소개하고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살인죄 공소시효가요. 원래 15년이었다가 25년으로 바뀌었다가 현재는 공소시효가 폐지됐어요. 그러니까 살인죄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거 말고는 살인죄
지금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거는 이제 계속 수사를 할 수가 있죠. 네네. 근데 문제는 요새는 CCTV가 아주 곳곳마다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전에는 이 사건도 지금 2001년 사건이지만 이때도 CCTV가 없는 사각지대에서 벌어진 거였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전에 어떤 또 장기 미제 사건이 있냐면은 1998년에 갈마동 여중생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끔찍하게 그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2005년에 갈마동 빌라 살인 사건. 그리고 2006년에 송촌동 택시기사 살인 사건. 이런 사건들이 지금 장기 미제 사건 대표적으로 남아 있는데 지금 대전 지방청이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장기 전담 수사팀이 구축이 돼서 예. 하고 있는데 이제 또 증거의 문제라서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초기에 증거를 확보해 놓지 않으면은 그렇죠. 지금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도 DNA가 나와서 DNA가 갖고 있었는데 기술이 발전 안 돼서 유전자 증폭 기술이 발전이 안 돼서 못 잡고 있다가 유전자 증폭 기술 발전해서 극히 미소량으로 그렇죠. DNA 추출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 사건들도 이제 좀 더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들여봐야 되고 제가 때는 경찰의 의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예. 끝까지 추적해서 잡아낸 경찰. 예. 네. 화이팅. 예, 우리 대전 지방경찰청에 계신 장기 미제 전담 수사팀 네, 화이팅, 화이팅. 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해서 1998년도 뭐 네. 그 여중생 네. 또 뭐 빌라 또 택시기사 뭐 살인 사건 등 이런 것들도 다 그냥 범인을 빨리빨리 잡아서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 피해자 그러니까요. 유족들은. 네. 정말 가슴이 아프겠죠. 자, 오늘은 우리 조성천 변호사님과 함께 대전 국민은행 강도 살인 사건 저희가 1회 때 찍었던 내용 2회 때 드디어 2회를 찍어봤습니다. 2월 17일 판결 선고가 나면 한 번 더 3탄을 한번 예상해보면서 네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하실 말씀? 범인은 반드시 잡힙니다. 다음에는 더욱더 새롭고 알찬 이슈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함께 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슈 파이터!